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6월 5일자고, 자, 보면은 일단 다음 승부수는 뭐 LFP 정보체, K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자, 정부와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내려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좀 자금을 투입하고 LFP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뭐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확대한다. 자, 일단 배터리 대기업 3사의 전고체 자체가 엮여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전부터 전고체 이야기는 많았지만 전고체 관련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3사의 계획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전고체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명이죠. 그리고 기사를 좀 내려보면 삼성 SDI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삼성 SDI 상반기 내 준공 완료, 그리고 뭐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자, 일단 대기업은 일정이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발표했던 일정이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상반기면 6월까지니까 6월 내에 웬만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6월 내에 상승재료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월 내로 나오든 말든 상반기 내 준공이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기대감에 6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자, 못해도 주가 방어 정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준공 이후에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무슨 작업을 했는지, 이수는 뭘 제공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재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시제품을 생산할 때 전고체 핵심 소재 중 어떤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황화리튬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전에 에코프로비엠의 시제품 공급 소식의 급등, 이 재료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준공 이후에는 삼성 SDI의 시제품 공급 소식의 급등할 차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액면 분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통계상 한 해마다 액면 변경을 하는 기업은 상장회사 기준 20개에서 30개 기업 정도가 진행을 하는데, 자, 이 중에 액면 분할은 15기업에서 20개 기업 정도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액면 분할의 목적은 주식거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유동성. 자, 액면가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통계상 액면가가 5,000원인 기업들은 가장 많았던 것이 1,000원으로 분할하는 것, 그리고 500원으로 분할하는 곳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액면가가 5,000원이고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계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 1,000원과 500원이죠. 일단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0원이 된다면 한 주가 5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0원이 만약에 500원이 되면 한 주가 10주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비율만큼 가격도 낮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했을 때 현 주가 기준, 현 주가가 159,300원이니까 요 159,300원이 15,930원이 되고, 한 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 수량이 10주가 되는 겁니다. 총 상장 주식 수는 현재 550만이죠, 대략. 근데 5,500만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거래 유동성 증가로 개인들의 참여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호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 가능성의 이유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미 최대주주 이수와 우호 지분들의 총합이 30%가 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할 시에 소액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데,
자, 일단 10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주식의 수량 자체는 10배가 늘어나지만 수량은 10배. 근데 지분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처음에 가치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악재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만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가를 500원으로 조정하고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일단 15,000원짜리 주식의 거래량은 1290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15만 9천원짜리가 129만의 거래량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분할 전보다 거래 대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액면 분할이 단순하게 호재다 라고 생각하는 건 편협한 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액면 분할 그리고 무상증자, 이 두 가지는 개인 투자자만 호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체, 세력이죠. 세력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고요, 늘. 그래서 무증이나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 연출을 조금만 해주면 고점이든 뭐든 호재로 판단하고 개인들은 탑승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더 큰 상승을 만들고 고점에 털어먹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나 무증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함정을 캐치해내면 세력과 같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점에 사고 매수세를 이용한 고점의 매도로. 대신 분할 매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영업이익 적자 전환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보통 잉여 자금이 쌓일 때 무상증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잉여 자금 이만큼 쌓였다, 우리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잉여금 때문에 오르는 주가로 인한 가치 뻥튀기로 세금 문제가 일단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 매각이라던가 증여를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되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 증여나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가 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잉여자금 해소를 무상증자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자본 증가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금이 소요되는 거죠. 자,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호재처럼 다가오고 개인들은 진실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는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 발생한다면 개인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은 세력한테 도구 하나 쥐어주는 꼴이라는 거죠. 액면 분할, 무상증자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함정의 경우의 수 하나가 추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도 기회가 됩니다. 세력의 도구라는 것을 파악했고 차트에서 세력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력이라는 버스에 무임승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세력보다 고점에서 먼저 내릴 수 있게 제가 버저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고 가장 큰 힌트는 거래 없는 상승, 거래가 적은 상승과 거래가 없는 하락, 두 가지입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는데 주가를 움직인다는 것은 주가를 만들어낼 만큼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힌트죠.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제가 매번 강조드린 것은 상승의 재료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 재료 송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재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일찍부터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변동이 꽤나 있을 겁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호가창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계속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재료만 살아있다라면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재료가 늦게 나와준다면 그만큼 그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여러분 언제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분할 매도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매수 매도가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투 또는 분산 투자 목적으로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후발수혜주 공유와 언제까지 종목을 누군가한테 듣기만 해서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이게 급등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로 쏟아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